예. 예, 오늘 경주 포커스는 특별 대담으로 경북 노동인권센터의 김용식 집행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작년 6월 달에 그 선수단의 가혹행위로 이렇게 스스로 가혹행위를 고발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전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론 팀의 고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지금 오늘 또 하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며칠 전에도 그 운동처방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대구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렸던 그 트라이애슬론 팀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 징역 4년, 또 선배 김도환 선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고, 뭐, 그 밖에 이제 이런 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강도 하게 했고, 또 그리고 22일 날인가요? 그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는 징역 8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뭐 7년, 8년, 4년 집행유예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도록 뭐 경주시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 경북노동인권센터에서 며칠 전에 우리 예전에 경주시장이 체육회장 때 다 벌어졌던 일이니까 이 재발 방지 대책이나 경주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고, 이 경주에 한 16개 정도 시민사회단체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좀 주도한 것은 경북노동인권센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집행위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아닙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크 끼고 또 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니까 좀 말씀을 입을 봐야 예. 이렇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좀 벗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요. 뒤에 화면은 요 26일 날 기자회견하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구지방 법원에 감독하고 장민정 선수 또 김도환 선수 선고 공판 다녀오셨죠? 예. 어땠습니까? 오늘 뭐 재판정 분위기는 뭐 지난번 일주일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좀 차분하게 좀 진행됐습니다. 예. 아, 지난번 그 안주현 운동처방사 때도 가셨던 모양이죠? 예. 22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12부하고 11부에서 동시에 이제 따로따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예. 안주현 씨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일부 이제 선수들이 아버님과 피해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방해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좀 행패를 부렸다고 할까요? 어떤 뭐 이제 빨리 합의해서 빨리 마무리하지 않는다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선수들 가족, 선수들 지인들, 피해자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빈축을 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예. 또 이제 형사 11부에서 진행된 그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 재판이었죠. 예. 뭐 결심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상해 치상 혐의, 그러니까 치상 혐의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이제 재판이 계속됐는데, 그때 뭐 그동안 뭐 TV 인터뷰나 이런 데서 죄를 뭐 부정했던 김규봉 감독하고 장윤정 선수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막 울부짖고 뭐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 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뭘 용서하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뭐 재판장이 말리는 그런 상황까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22일 날 그때 예, 안주현 씨 그때 징역 8년 선고 받던 날. 나머지 그때 감독하고는 좀 선고 연기가 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뭐 재판장이 처음부터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렇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족들도 좀 양해를 바란다라고 하고, 그 얘기가 그래서 맥락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좀 오늘은 유족들도 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 주요 지금 그 구치소에 가 계신 뭐 김규봉 감독이나 장윤정 선수나 또는 김도환 선수가 이제 최후 진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다 했고, 오늘은 말 그대로 재판장이 선고만 선고만 있었습니다. 선고만 있었던 날이다.
이 재판결 선고 마치고 아까 보니까 유족들 만나보셨다고 예, 그러는데 예. 최석현 선수 가족들. 예, 가족들하고 피해 선수 가족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뭐 주로 좀 어떤 심경, 뭐 어떤 입장들 밝힙니까? 뭐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 있는 감독이 가장 형량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안주현 그때 운동처방사가 8년 받았고 예, 예. 1심에서 감독은 7년 받았으니까. 예, 예. 검찰 구형은 9년이었. 예, 9년이었고 이제 안주현 씨 같은 건 10년이었습니다. 예. 각각 검찰 구형보다는 선고량은 낮네요. 낮고. 근데 어쨌든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추가 이렇게 범죄 사실도 추가됐고 해서 적어도 안주현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괴롭혔다고 이제 지목된 장윤중 선수의 형량이 너무 낮다. 그런 부분. 장윤준 선수는 징역 4년 받았네요. 예, 징역 4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김도환 선수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김도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합동 훈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체육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혹행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됐는데 형량이 이제 그 행위에 비해서 비추어서 너무 낮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버렸네요. 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검찰 구형이 징역 8월이었는데 여기 김도환 선수의 경우에는 법원은 오히려 이제 1년 6월을 선고해서 사실은 선고 형량 자체는 낮은 건 그렇죠. 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김도환 선수의 집행유예가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 수사 입조를 좀 했던가 봅니다. 예, 그게 좀 많이 적용됐고 또 오늘 또 재판장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진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최석현 씨 바로 이제 최석현 씨 집 뒤에 거기 납골당에 가 계신데요. 사과도 하고 예. 거기 가서 하고. 찾아도 가고 한 것에 대해 참작을 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판 끝나고 이제 만나셨다는 말씀이고 조금 이제 또 뭐 재판 이야기는 앞으로도 각각이 이제 또 항소할 것 같고 보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가족들 전부 검찰에 이제 항소 입장을 제출하시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예. 또 그 뭐 피해자들도 아마 또 본인들 형량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달라고 고법적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뭐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사실 우리 경주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경주 언론들이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뒤에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만 경주시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 이제 왜 경주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경주시장의 사과 요구는 사실상 7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제보를 받고 나서 부모님하고 연결해 드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언론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후에 기자회견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지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사과가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봤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던 거는 이번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된 내용 그래서 법원에서 또 공소 사실을 인정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 사건들이 지금 현 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발생한 일이고 심지어 이 구제 노력 이제 선수들이 여기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팀을 옮기면서 이제 제보가 시작된 건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은 경주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과까지도 이제 포함된다고 봐서 이번에 경주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저희들이 그 사과 입장을 들은 바는 없는데 혹시 뭐 비공식적으로 인권센터 쪽에나 뭐 그런 의향 비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가 7월 10일인가요? 7월 10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 작년 7월 10일 날 시장 면담을 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그거였죠. 당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어쨌든 즉시 이제 입장 표명을 먼저 했고, 그것이 일단은 일차적인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사실들이 밝혀졌고, 심지어 전직 공무원과 체육회에 18억이나 되는 횡령 혐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됐다면 지금은 그때 초기의 사과하고는 다르게 그걸 묶어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시의회에서 그 국민의힘 소속인데 장보기 의원도 좀 비슷한 취지의 네. 이 경주시장이 좀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현안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7월 달에 그때 SNS 네. 페이스북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이게 보니까 뭐 최저임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용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게 이제 엄청 많습니다. 뭐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에부터 시작해서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이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 장보기 의원이 또 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이제 또 노동법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별히 그 준하경 시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이라면 우리 인권단체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재발 방지 어떤 취지인지. 예,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체육회에서만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주시 산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번에 또 체육회 문제 생겼다고 해서 체육회 덮고 나면 또 다른데 또 문제 생기면 그때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 거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 기본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 세 가지를 기본 요건으로 교육을 사실상 대면 교육을, 지금은 뭐 코로나19 상황이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이게 끝난다고 한다면 대면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그것도 전 직원의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체육회에 관한 규정은 뭐 규정을 7개나 새로 만들고 해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각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사건 터지면 또 그 기관 무마하고 이렇게 할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였던 거죠. 네, 기본적으로 해서 직장운동부도 다 해야 되고, 예. 그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라든가 성희롱, 또 직장내 예, 괴롭힘 방지 예, 이런 예. 교육들을 그렇죠. 실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터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선수단이 지금 뭐 거의 해체 수순이다. 제대로 예. 선수들이 그 피해 선수들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고발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시끄러운 아이들 취급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예, 예. 우선 증언에 나섰던 선수들은 23명입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13년부터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경주시 체육회나 이런 데를 지나갔던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 선수들을 이렇게
팀에 합류했다가 피해를 당한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해당될 것이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발에 나서서 저기 이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서 고발까지 나선 사람은 7명인데 아, 지금 7명 선수는 사실상 계약 기간이 남은 한 선수 빼놓고 전원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운동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본 것이고요. 더군다나 경주시 체육회는 원래 이제 트라이애슬론은 개인 경기가 핵심인데 어쨌든 운동부나 이런 것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팀 경기도 진행하고 혼성 경기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4명 정도의 선수를 운영을 해요. 그 각각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남자 팀 4명, 여자. 아, 근데 그럼 지금 이제 8명이 돼야 예. 되네. 지금 경주시는 어쨌든 남자 선수단은 감독도 새로 영입하고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그나마 팀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자 선수단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이제 두 선수가 말 그대로 저기 사망하신 최숙현 선수는 부산체육회로 가고 또 한 선수는 다른 체육회로 갔거든요. 이미 다른 팀으로 예, 예. 갔죠. 예. 사실 그때 이미 이제 폭행 사태로 그 전국체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선수가 4명에서 3명, 2명으로 줄었는데 긴급하게 1명을 또 이제 해가지고 또 3명으로 어쨌든 3명만 되면 이제 팀 경기에는 팀 경기에 충분히 참가할 나갈 수가 수 있고. 있고. 근데 예비 선수 없이 그냥 부랴부랴 그걸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막 이제 다 감독도 막 이렇게 여기 구속돼 버리고 주장도 구속되고 하니까 이제 선수가 또 당시에 2명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두 선수 다 이제 뭐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결국은 한 선수는 지금 운동을 그만뒀고요. 한 선수는 다행히도 최근에 다른 팀에 이제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고발에 참여했다는 7명의 선수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숫자가 지금 다 경주시 팀에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그 뭐 다 팀에. 1년 전에 떠나고 2년 전에 떠나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렇게 이제 워낙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떠난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다른 팀에서 선수 활동을 못 하고 있고. 다른 팀에서 이제 이런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완료가 당연히 연장을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끄러운 아이들 취급을 받으면서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된 그런 그 상황. 7명 중에 경주시청 지금 팀에 있는 선수는 아까 지금은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고. 예. 그 아까 우리 경주시청에 지금 2명인가 있다 예. 그랬잖아요. 그 예. 중에 이제 1명은 그만두고 예, 1명만 지금 예. 남아있다는 거죠. 한 명은 아니요. 그러면. 다른 팀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올해는 다른 팀에서 그럼 여자 선수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게 팀 해체가- 해체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체된 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있는 거죠. 예. 경주시에서 제가 누구 뭐 편드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산에 있었고 어쨌든 이제 당시에 경주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기 뭐 국제 규격 수영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선수단도 네. 숙소도 그 경산에 있었고 그리고 뭐 장윤준 선수하고 나중에 뭐 예.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 나왔더라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어떤 뭐 아마추어 뭐 아니면 경기 육성 이런 거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영역하고는 아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요구가 나와도 우리 뭐 이런 일까지 겪었는데 뭐하라 하겠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시청에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번 일에도 이제 이런 반응이라 뭐 선수들이 떠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7월 달에 문제가 생겼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했을 때 어떤 시점, 적절한 시점, 저는 이제 9월 정도 시점에서 이미 기소가 다 끝나고 수사 결과도 나왔을 때 그때쯤 그렇죠. 이후에 연말 사이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선수단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 하고 그 선수들을 찾아가고 피해 선수들에게 방문하고 그런 해서
내가 책임 있게 운영을 할 테니까 마음 붙이고 같이 해보자라고 했으면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다른 팀을 찾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이미 이제 다른 팀에 가야 아니면 이제 연말까지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런 올해 선수들이 몇 명이었죠. 우리 경주시청 소속으로 남아있던. 그 당시에는 2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예. 한 선수는 그만뒀고 한 선수는 지금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한 팀으로 이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시가 이제 그때도 팀을 좀 추스리고 그렇게 했으면 네. 이 사실 이제 선수들도 갈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디 이제 이적하기도 어렵고 네. 애매하게 또 그 다른 팀에 있던 선수들조차도 계약 만료가 되면서 여기에 좀 예. 연루됐다, 예. 관계됐던 선수들은 대체로 계약 연장이 안 돼버리고 예. 그런 상황이다. 선수 인권 문제에서 바라보면 네, 맞습니다. 이건 좀 트라이애슬론 그 협회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어떤가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은 트라이애슬론 협회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피해자 모드로 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 시끄러워져 가지고 지금 트라이애슬론이 여기 한참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막 일반 참가자들이 뭐 많이 생기고. 수천 명이 결합하는 뭐 정도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예,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그런 중흥기였는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날 인터뷰에서 뒤에서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태도였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고 오히려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선수들이 막 이적이 잦아지고 이럴 때 트라이애슬론 협회가 오히려 그때 자기 그렇죠. 성찰을 했으면은 이런 사태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자기들 거죠. 문제에서 자기들은 또 그렇죠. 제대로 들여다보기 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을 운영하는 행적이 사실은 네. 좀 멀리 있더라도 이 경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 직접적인 관리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뭐 네. 그동안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가 그동안 난맥을 보였던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설은 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 보조금 비리 사건 공무원하고 짜고 사무국장이 심지어 공문서인 출입국 관리 기록까지도 위조해서 제출할 정도로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예. 아니 우리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위조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그건 뭐 네. 검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유선 네. 간첩 조작 그렇죠. 사건 뭐 이런 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예, 감히 이렇게 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 정말 이런 사례까지도 벌어질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완전히 손 놓았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해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이런 보조금 횡령에 관계되는 그 전시 체육회 관계자들, 네. 뭐 전직 공무원 그리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네. 이런 것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금액으로 한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보조금 횡령 금액이 18억이 조금 넘어요. 네. 보조금 횡령 금액이 18억이 넘는데요. 우선 그 해당 공무원 그게 전직 공무원이 됐죠. 전직 네. 공무원 같은 경우 2억 몇 천만 원이 되고 그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8억이 넘어요. 8억 그 보조금 얼마 안 되는 선수단에 지원되는 그 보조금을 그 정도로 횡령을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 위조 그리고 훈련 계획서 위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타내는데 그냥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만 해봐도 선수들에게 크로스 체크만 하거나 출입국 기록만 거꾸로 확인했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그대로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주시의 책임이 가볍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더욱 네. 구상권도 청구도 하고. 그래서 18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18억은 뭐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요구한 부분은 이겁니다. 벌금을 1억 9,990만 원 중에서 이제 노동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예. 이런 거죠. 조기 납부
저기 면제금을 좀 해서 1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체육회 임원들에게 저희들은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 정상적으로 체크를 하고 청구를 했으면 임금체불이나 이런 걸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을 건데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과태료를 어차피 경주시 체육회는 보조금을 운영되는 기관이라 보니까 세금에서 보조금을 그 과태료만큼 주게 되는. 그래서 그 돈 비록 18억 환수 외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처음에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 구상권 청구를 이야기한 거지 뭐 그런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재판도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고 수사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지역하고 좀 떨어져서 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와도 뭐 저희들이 놓친 것도 많이 있고 오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놀라운 게 많이 있는데 자 일단 요구는 하셨는데 뭐 우리 지금 경주시의 태도나 익숙하게 우리 봐왔듯이 별로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도 뭐 한번 이렇게 요구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날도 이제 그 참관 대표자들도 좀 입장을 밝혔듯이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예. 뭐 민주노총에서 최혜술 지부장부터 이야기를 했고, 예.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경주시가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경주시가 스스로 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문을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김용식 집행위원장께서 추가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에도 밝혔듯이 시끄러운 아이들을 누가 데려가겠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은 은폐되고 또 재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체습견법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 최석현 선수 아버님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석현 선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면 예. 최석현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그 피해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숙현이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국적 흐름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최석현 선수의 죽음이 알려지고 또 그때는 뭐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뭐 관련 법도 제정하겠다 이러다가 사실은 또 대개의 경우 먹고 살기 바쁘고 코로나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잊고 지내는 부분도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뭐 가혹행위라든가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대한 이런 문제들 건절 안 되는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런 우리 인권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해서 또 훨씬 더 주의도 환기도 시키고 또 제대로 된政策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당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보면 뭐 최석현 선수의 그 유족들도 참 고마운 일이죠. 본인 가슴 아픈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어떤 전체 어떤 스포츠 내부의 문제까지도 이런 문제들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으시면 예. 이 일과 관련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예. 예, 좋은 일로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오늘 그 최석현 선수 감독, 장윤정 선수, 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 그리고 김도환 선수 1심 선고 공판, 그저께 22일 날 운동체방사 안주현 씨 징역 8년 선고 있었다니, 이 계기로 그 경북 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집행위원장 모시고 최석현 선수 이 죽음 이후 우리 경주시에 그 사과를 요구했던 이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이유들 등등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주포커스가 이 사건을 제대로 팔로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꾸준히 이 부분에서 쫓아가고 있는 우리 인권센터를 통해서라도 계속 김용식 위원장을 많이 괴롭혀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포커스 특별 인터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